자, 2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예. 슉. 자, 창의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쌤이 밑에 쪽으로 좀 봤습니다. 이건 너무 거저 주더라. 창의성은 관련되어 있다. 당신의 상상력을 put A to work,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실행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put A to work 이렇게 하게 되면 A를 실행하다. 당신의 상상력을 실행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다. 자, 지난번에 학원에서 이렇게 틀린 거를 잡아주다 보니까 involve 다음에 to 부정사라고 적는 친구 있던데 뭐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자, 이 involve라고 하는 거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가지 말고 이제 목적어로서 동명사를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창의성은 적용된, 응용된 상상력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창의성은 응용을 해야 된다. 뭐를? 상상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자,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의 다양한 의미들. 2번은 창의성, 상상의 실현화 이래 됐다. 그치? 실현화로서. 그러니까 결국 상상을 한 거를 현실로 둔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니야.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나? 문제는 풀었고요. 요번에 조금 앞에 거 너무 쉬웠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 쪽으로 잠깐 한번 가보면요. 여기서 이제 동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명사 나오지? 동명사가 목적어와 주어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이다. 창의적인 상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별표. 그러니까 실행한다는 거지. 창의적이라는 얘기는. 이상하다. 묘사를 하는 것은 뭐를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창의적인 사람, 누군가, 창의적인 누군가로서.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라. describe의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말이 이상하지. 안 이상한가,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 summo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명사의 형태로서 앞에 이제 형용사를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줘. 끊어주면 summon beautiful, summon creative라고 얘기를 하지 creative summon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one 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머리 아파 하지마. 이건 지금 이 summon부터 시작해서 anything까지가 원래는 여기 와야 돼. describe someone who never did anything as creative. 그런데 약간 조금 목적어가 기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그냥 뒤로 보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never did, 아무것도 하지 않은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되겠지? 그래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창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봐. call A, B인데 여기 B를 형용사로 지금 보고 있지? 형용사 나와도 됩니다. 오형식에서는 형용사도 보호 역할을 하니까 요거 이제 목적격 보호. 저렇게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번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고요. 이거를 동명사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제안을 한다 또는 보여준다 대디아를 그들이 are actively producing something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은 항상 뭔가 행위를 한다는 얘기야. 의도적인 방식으로. In the abstract. abstract는 추상적인이지, 추상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다, 추상적으로. 그럼 이거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요.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다. They are creative in something. 여기서 그들은 누구? 창의적인 사람들 얘기했겠지.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무언가에서 수학, 어쩌고저쩌고.
뭔가 할 수 있는 데서 창의적이다 이거지.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lying motionless가 있는데 요거는 움직이지 않은 채 눕다라는 뜻이지. lie 다음에 형용사를 지금 적어서 가만히 있다의 개념입니다. lie의 현재 분사 형태가 lying이죠. 요거 자동사 조심하시고 lie motionless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만히 누워 있다. 어디에? 당신의 침대에. In a fever of imagination and no one would ever know. 즉 상상력에 여기서는 열인데요. 열 속에서 그 말은 상상력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 상상력으로 가득 차서 침대에만 네가 누워 있어. 그럼 누가 할 거냐? 네가 창의적인 거 이거잖아. 그치? 예. 혼자서 하는 상상입니다. private imagining. 즉 혼자서 하는 상상은 no outcomes. 어떤 결과를 전혀 at all, no at all, not at all 이런 거지. 강조, 부정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혼자서 상상해봤자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다. 자, creativity does 해서 여기서 does는 무엇을 나타낸다? has outcome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거를 대신해서 does라고 적은 거야. 이런 것들을 is라고 가지 않도록 하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나온 창의성은 단계다, further, 앞으로 나아가는 on, 무엇으로부터? 상상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다. 됐나? 상상은 완전한 내적인 의식에 혼자서 하는, 프라이빗을 혼자서 하는, 혼자서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됐지? 상상을 혼자서 하는 거야. 이 상상을 행동해야 돼. 이 말입니다. 되겠지? 그래야 창의성이 창의적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뭐 7분까지나 가버렸노. 별거 다른 거를.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24번. 자, 얘도 뭐 그러나라고 하는 거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뭐 크게 없었어. 그런데 요게 딱 보이더라고. 제 1번이 딱 보이더라고. 뭔데? inverted입니다. 뒤집어진이지. 뒤집어진 피라미드가 좋다. 독자에게. 뒤집어진 피라미드는 이게 정상적인 피라미드면 뒤집어진 피라미드는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중요 부분을 앞부분에 땡기라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어차피 뒤로 가면 안 읽을 테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거 보고는 답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은 whatever, 뭐뭐라도 아무리 뭐뭐든지 간에 이런 얘기지. 자, the reader's attention span. 그 다음에 뭐 생략되어 있는 것은 뭐 is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또는 뭐 it is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독자의 집중력이지 뭐 집중력. 집중력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뭐든지 간에.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뒤집어진 피라미드는 최대화시킨다 정보를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위쪽에다 다 깔아놓으면 얘가 집중력이 얼마만큼 되든지 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그 대안, 여기서 대안은 반대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반대를 생각해 봐라. 뉴스 이야기가 만약에 were written, 적혀져 있다면 가정법, 과거, 수동태까지. 자, 뉴스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면 마치 미스테리처럼 적혀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자, 이 극적인 payoff, 보상 이렇게 되겠네요. at the end. 즉 끝에서 그러니까 결말 부분에 극적인 어떤 보상을 가진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글로 쓰여져 있다면 who broke off in mid-story라고 해서 중간 이야기에서 끊어진 거야. 중간 이야기에서 그만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만두다. 독자들은 아마도 핵심을 놓치게 될 것이다. would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의 조건 if
주어 과거형 또는 were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원형 수차례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에 아마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imagine ing. imagine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거 잡아두시고요. 자, 상상을 해봐라. 기다린다라고 마지막 문장까지 이야기해. 뭐 하려고? to find out. 찾으려고.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지 그리고 슈퍼볼에서 누가 이겼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글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신문 보는데 누가 보겠어? 뭐 이런 거예요. 되겠어? 그러니까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디 부분에 글의 중요점을 둬야 되는가 그겁니다. 이건 나오긴 했는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은 독자들을 계속적으로 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궁금하게 만들어라 라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결말을 뒤쪽 부분에 둬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where to put 어디에다가 핵심을 두는가 뉴스 거리에서 이야기에서 이거잖아. 앞부분에 둬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시작은 이게 머리글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목, 머리글. 좋은 제목은 전달한다 많은 정보를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전체 글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 어그로가 좀 많잖아, 맞지? 어그로. 띡 열어봤는데 별것 아닌 내용들.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목이 좋아야 된다. 머리글이 좋아야 된다.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하는 게 call lead, 즉 머리글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PP입니다. 불리는. 자, 이제 본동사지. 가지고 있다. 가장 필수적인 자, 이야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즉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be taught to 동사원형. teach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수동태로 가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 be taugh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그대로 to 부정사 뭐뭐 하라고 가르침을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라고 뉴스 기자들은 가르침을 받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26번 들어가 볼게요. 자, 26번. 일치하지 않는 건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자, 요게 이제 좀 특이하게, 원래 보통 5번, 4번 답이 있는데, 요번엔 좀 3번에 있었다.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확인해 보면 됐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자, 요쪽에서 보시면, 자, 아들과 딸이 were born, 태어나고 난 after, 후에, 맞지? She started, 그녀가 아동용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 어린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틀린 거 확인되겠고요. 자, 우선 요거 했는 김에, 수일치, 병렬 구조. 자, started와 and added it.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yearly collection of short stories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는데 짧은 단편의 이야기들을 묶어 놓은 단편 모음집을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위에 had met이 있지. 자, 요거 과거 완료되는데 시점 자체가 어떤 시점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니까 그녀가 결혼을 했다. 과거 시제가 나왔고요. 자, 얘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얘는 누구냐면 젊은 수학 교수야. 그지? 수학 교수. 동격이고요. 그녀가 언제 만난? 모스크바에서 이전에 만난. 되겠나? 자, 여기 보니까 many years before 그 훨씬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미리 만났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시점보다 만난 게 먼저니까 had pp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서요.
수동태 되는 거. was, pp. 그 다음 여기는, 그렇지, was 생략되어 있는 거지. was 생략되고, 길러졌다.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양육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태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뭐 없다. 뭐 여기는 뭐 크게 할 만한 게. 그 다음에 inspired라고 하는 게 이제 본동사 이렇게 잡아두시고 어떤 영감을 주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spent 뭐 없제. spent 다음에 목적 ing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ing 있네. spend 시간 ing, spend 시간 ing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해석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receive 본동사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more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상의, 그러니까 30편 이상의 이제 소설과 비소설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뭐 설명 부분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됐고, 자 이제 29번으로 갑니다. 자, 29번 문법 문제인데 내가 문법 풀이를 뭐 좀 하겠지만요. 자, 우선 5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해야 된다? 문장 개수를 따지면 되겠지. 여기 지금 gives는 괜히 수의 일치처럼 돼 있어가지고 나 찾았어. 그래서 얘가 주어야 아싸 끝. 익하면 안 된다고요. 문장 개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주어라면 여기가 동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접속사가 없다면 문장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 눈으로 지지직 보면 안 됩니다. 우선은 얘가 이제 기입이니까 목적어로서 이게 나오지. 전면구 빼볼까? 그 다음에 여기도 전면구, 여기도 또 전면구네. 근데 compare 이것까지 못 봤다 하더라도 전면구. 그 다음에 얘가 관계대명사로서 얘 꾸며준다. 혼자서 that이 주어가 됐는데 were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or인데 또 were 나오잖아. 그럼 얘하고 병렬이다. 해석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끊어지죠. 그럼 다시 주어 2가 나오고 동사 2가 나옵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없는데 주어가 2개가 나올 수가 없겠지, 기본적으로. 맞지? 그럼 벌써 얘가 준동사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본동사는 접속사가 있어야 2개가 나오지. 접속사가 없는데 본동사가 못 나오잖아. 뭐 우리 학원 친구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이제 바꿔라라고 했을 때요. 쥐가 주었나? 그럼 giving 되는데 쥐는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보상을 받았겠지. 그래서 given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같은 거는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거 내용을 보고 들어갈게요. 자, while 다음에 ing, during 나오면 안 된다 그랬다. during 다음에 ing 안 쓴다. 전체 다음에 동명사를 쓰긴 해도 during은 ing 안 쓴다. 이렇게 외워놔라 그랬다. 그치? while 다음에 ing. 요거 현재 분사고요. 일하면서 이거야. 일하면서. 누가 일하면서? 얘가 지금 BF 스키너라고 되어 있고 이분이 남잔지 여잔지 지금 뒤에 봤을 때 안 나오제. 그러면은 뭐 남자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스키너 이름 자체가 남자 이름 같네요. 자, he was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다. 자, 연구원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자, 스키너는 carry out이라고 하는 게 실행하다. 1년에 실험을 실행했어요. 쥐들한테. 자, 잔인하네. using 여기가 봐라. 본동사가 안 되니까 준동사로 들어올 자리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라고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패턴은 똑같다니까요. 주어 동사 ing 뒤에 목적어. 주어 동사 pp 뒤에 목적어 없어. 아까 선생님 given에 있었잖아요. 요런 건 이제 수요 동사 쪽으로 빼야 되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요. 되겠니? 자, later became known에서 become pp 뭐뭐가 되다. 그런데 know는 알려진 거지. 알려지게 된 발명을 사용을 해서. 근데 뭐라고 알려진 발명이냐면 스키너 박스라고 알려졌어. 자, 쥐들은 수동태 was placed. 즉 얘들이 직접 둔 게 아니라 사람이 얘를 뒀겠지. 이와 같은 상자들 중 하나에다가. 자, which had. 그 상자들은 가졌다. 특별한 바, 즉 짝대기를 가졌어. 딱 맞춰진 어디에
그 안쪽에 딱 고정되어지도록 딱 맞춰진. every time은 매번, whenever 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접속사로. 이 쥐가 이 발을 누를 때마다 자, it was 여기서 it은 뭐고 쥐입니다. 쥐는 받았다 이 말이야. given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받았다 뭐를 음식을 받았다 되겠지. be presented with 하게 되면 무엇을 받다. 자, 이 발을 누르는 비율이 was automatically recorded. 또 수동태 돼 있지? 기록이 되어졌다. record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라네.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automatically는 지금 recorded 꾸며주는 부사이고. 자, 처음에 쥐는요. 이 짝대기를 눌렀다. 우연히 누른 거야. 우연히. 또는 out of curiosity. 즉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좀 궁금해서 이 말이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눌러본 거야. 그리고 그 결과로서 자 receive, press 병렬 구조 되겠죠. 음식을 받은 거야. 우연히 눌렀는데 그 결과로 음식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누른다는 거지.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쥐는 학습을 했다. 데디아를 어떤 학습이냐? 음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appear 자동사. 어부바 appear는 나한테 appear래? 자, appear 자동사로서 나타나다. 수동태 절대 안 됩니다. 자,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태로 돼 있지. 이 바가 쥐에 의해서 눌렸을 때. 그리고는 began 여기가 동사 2조, 여기가 동사 1. 시작을 했다. press 이 누르기로.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동사 1이 아니라 의미로 봤을 때 여기가 동사 1이네. 배웠다. 그리고는 시작했다 이거지. 누르기를. it 그것을. 그럼 그것은 뭔데? the bar잖아요. the bar. 단수니까 it 맞죠?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purposefully. 단어 잡아두시고 자, 뭐 하기 위해서? 먹혀짐을 당하기 위해서 이 말이 아니라 자,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제공받는 약간 좀 해석 이상하지만 얘가 이제 음식을 주는 게 feed입니다. feed가 음식을 주다고 얘는 수동태니까 음식을 받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은 쌤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보강 이런 거지. 긍정적인 보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행동을 어떤 그 원하는 행동을 교육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의미에서 음식이라는 긍정적인 자, 보상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쉽게 보상을 받은 쥐로부터 나온 결과를 비교를 하면서 무엇과 that were not.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id 이런 거 가지 말고요. did not 다음에 지금 가면 안 되지. 갑자기 멍청해졌어. 자, 여기가 were not 나온 것은 given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the positive reinforcement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were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대동사. 그러니까 이런 보상을 받지 않은 쥐들로부터 나온 결과들이지. 그렇지? 그 결과들을 비교를 하면서 분명해졌다. 이은 가주어, 데디아가 진주어. 여기가 그래 주제입니다. 자, 음식이 나타났을 때 쥐의 행동의 결과로서 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은 영향을 주더라. 미래의 행동에. 이게 그래 주제예요. 행동을 했는데 음식이라는 보상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잖아. 맞지? 오케이. 요렇게 해서 그림 보면 되겠고요. 자, 요건 이제 that were not given 요거 생략되어 있는 거고 또는 또 that were presented with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음식을 다른 속도로 제공을 받았어. 어쩔 때는 주고 어쩔 때는 안 주고 이렇게 했단 얘기지. 어떤 앞에서 나왔던 놈들은 누를 때마다 규칙적으로 계속 그 음식을 줬고요. 그리고 다른 놈들은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은 눌러도 다른 속도로, 즉 눌렀는데 안 줄 때도 있고 눌렀는데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비규칙적으로 음식을 받았던 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기적으로 발을 눌렀던 쥐들이 훨씬 더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받았던, 발을 누를 때마다 음식을 받았던 쥐들의 행동이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뒤에서 음식을 받는 것은 결과가 아니죠. 지금 이 rats가 돼야 된다. 이 does는요. 미안하다. 오케이. 약간 조금 실수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30번 들어가 볼게. 자, 2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30번까지 30분 이전에 끝낼게요. 자, 맥락상 알맞은 거 찾으라고 있는데 뭐 주제는 이게 however부터지겠지만 이거는 뭐 다 한번 봅시다. 자,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return to 뭐뭐로 돌아가다. 자, 시간은 여기서 in which에서 전치사 더하기 이 관계대명사 when하고 똑같지 뭐. 뒷문장 완전이겠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in living color, 즉 살아있는 색깔 속에 있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 보자. 자, 살아있는 색깔은 뭐 생생한 색깔, 뭐 활기찬 색깔,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때는 사람들이 refer to a picture, 자, 언급하다 무엇을 뭐뭐로서 사진으로서 언급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흑백 사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에 refer to입니다. 언급을 하는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진이라고 했다. 그때는 색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 the possibility of color, 색깔의 가능성이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불필요했다. to insert, 집어넣는 것. 형용사인 black and white라는 이 흑백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불필요했다. 어차피 컬러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거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자, 그러나 상상해보자. 여기서 강조입니다. did는 동사 강조. 우리가 실제로 phrase, 어떤 말이냐, 이 흑백이라는 말 자체를 포함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자, 뭐 하기 전에 이 색깔이 들어가는 사진의 존재 전에, 즉 컬러 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미 black and white, 즉 흑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그와 같은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을 하게 된다. 무엇에 대해서 conscious of 무엇을 아는, 현재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open 동사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된다.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인 기회에.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흑백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거 왜 흑백이지? 컬러는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니? 명명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글의 주제 아니야.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was given, 받았다. given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수동태가 되더라도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자, 그래서 be given 목적어 받다라는 뜻으로 바뀌지. 그 이름을 받았다. 1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어. 단지 뭐 한 후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즉 2차 세계대전 동안 깊이 사로잡혀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나게 이제 전쟁을 혹독하게 치르고 난 이후에야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만약에 1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미리 2차 세계대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1940년의)
그 참혹한 시대 전에 1차 세계대전은 was called, 요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냥 Great War, 대전쟁, 또는 심지어는 더 안 좋게는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 최종 전쟁,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was called 다음에 요거 주격보어. 자, 만약에 우리가 had, pp, if 나왔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뒤에 이제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의 have, pp 딱 맞춰져 있지.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목적격보와 목적어 불렀다면 1918년이라는 그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불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와 같은 말 자체, 이 딱지가 아마도 만들었을 거다. 두 번째의 또 다른 세계 전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분쟁의 가능성을 만들었을 거야. 어떤 것으로 예측할 만한 현실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on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우리 책에서는 뭐 grea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 거다. 정부와 개인에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엔 전쟁을 치르면서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앞으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또 다른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맞죠? 요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되겠지. 정답은 뭐 4번 되겠고요.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다. 언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identify, 어떻게, explicitly, 즉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문제를 알게 된다. 이게 글의 주제인 거예요. 되겠네? 오케이. 요렇게 해서 30번까지 31분 정도 사용을 해서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31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잘 하시고 오시기 바란다. 이상.